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개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행정 심판이든 또 소송이든 진행 전에 무조건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한 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건데요. 학교폭력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많을 텐데요. 학폭위에 신고당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폭 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고 내가 불복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요.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폭 징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행정심판만 제기할 수도 있고요.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법원에 가냐, 안 가냐입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고요. 행정소송은 법원에다가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에 가는 것보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요. 사안을 내가 좀 더 면밀하고 또 정치하게 판단받고 싶다는 점에서는 행정소송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행정심판을 우선 진행하고 행정심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소송을 제기해도 돼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개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이든 또 소송이든 진행 전에 무조건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건데요. 처분이 다 돼버린 다음에는 내가 불복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저희가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가해 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 조치만이 나와서 정말 피해 학생 측이 분노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학교 측이 가해 학생의 행동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 가해 학생의 행동이 정말 악질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 사안이었고요. 행정심판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해서 추가 처분이 병과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학폭위 이후에요. 추가적으로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거나 또 합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요.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을 막바로 제기했던 사안인데요. 역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입니다. 학폭 자체를 내가 다투고 싶고 또 법원으로부터 아예 정치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행정소송을 막바로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는 한데요. 1호 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행만 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는 않지만요.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고요. 이를 다투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내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지나친 확대 해석은 가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정말 강조되었고요. 가해 학생의 사과가 있었다고 해서 이걸 다 고의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 당연히 내가 실수를 해도 사과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결국 학교폭력이 아니라 처분 사유가 아예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에 행정소송에서 결과를 뒤집었던 사례인데요. 행정심판까지 기각되고 나면
사실 행정소송에서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가장 중한 전학 처분이 나왔던 사례였고요. 행정심판까지 기각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학생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고 또 다른 처분으로도 충분히 선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바로 전학 처분이 나온 것이 정말 심각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점을 아주 강조했고요. 결국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서요, 행정심판의 결과 자체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행정심판 결과만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추가 불복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학폭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집행 정지 신청의 인용 가능성까지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서요. 집행 정지 신청에서부터 사안을 아주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시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니까요. 기간 준수에도 반드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